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들어와서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자료를 빠뜨려가지고. 예.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요새 뭐 검찰 수사가 워낙 뜨거우니까요. 정치현안에 가장 깊게 관련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송 검사 구속영장 청구권 네.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까 왜냐하면 본방에서도 약간 김성훈 변호사님이 여쭤봤지만 체포영장 기각된 거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게 되겠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 그러던데. 그럴 수 있죠.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요건이 다르긴 합니다. 체포영장은 뭐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수 있지만 출석하지 않을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출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마침 또 이분이 출석하기로 한 날 출석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은 뭐 도주의 염려는 없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굉장히 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거죠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이게 그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어요. 적어도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고발 사주 건도 그렇고 하나는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 계좌 추적 관련해서는 죽어라 열심히 한다는데 어디까지 추적이 되는지 안 보여서 실은 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반반 정도 보세요. 나오는 건 저녁 되면 나오겠죠? 뭐 오늘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녁 때 되면 나올 것 같은데 범죄 소명이 좀 분명하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고요. 그래요. 분명치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질수록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소명이 물증으로 확실히 돼 있다면 그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공수처의 실력을 한번 불안함이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실 혀가 엇갈려. 불안함이 없지 않지 않았다는 건 있었다는 얘기 맞죠? 얘기죠. 그 말하자면 사실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공수처 규모가요. 20명 남짓인데요. 전체 검찰은 검사 숫자만 2,000명이 넘고 그다음에 수사관까지 포함을 하면 8,0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가 작은 지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서울에 있는 서부지검보다도 더 작은 데라서 일단 인원도 적고 경험도 수사에 특히나 대형 수사의 경험도 적어서 걱정되는 바가 있죠. 여전히.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떤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돼서 구속영장을 친 거라면 이게 체포영장을 기각당하고도 구속영장을 쳤다는데 기대를 거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는. 그냥 예를 들어 아무 대책 없이 체포영장 기각당했는데 구속영장 쳤다가 기각당할 정도면 참. 그러면 이제 공수처 왜 만들었나는 얘기가 또 나올 나오겠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상당한 정도의 진술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준성 검사랑 같이 근무했던 함께 근무했던 부하 검사나 또는 직원들의 진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성자는 파악을 한 건가요? 그건 뭐 아직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는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물증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될 만한 물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것도 없이 하면 우리는 수사하려고 하는데 법원이 영장을 안 줘서 수사를 못 해요라고 그 얘기하려고 친 거면 참 뭐랄까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공수처 만들자고 그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건 물론 이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고, 왜냐하면 김웅현의 녹취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어떤 줄기에 대한 상식적 수준에서 다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 수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 문제라서 제가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김웅현 의원의 그 녹취록을 들으면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갔구나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입증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공수처의 실력이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뭐 저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사건 신 변호사님요 여기서도 저랑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듯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여고 야를 떠나서 이건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국기문란 행위고요. 예. 검찰권의 사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유화가 특히나 네. 어떤 지금까지 흘러는 그 총장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력을 사유화했던 더군다나 이게 예. 이제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한 그러면서 발장 더 나가서 선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게 가장 큽니다. 근데 그 범죄 사실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능한 이건 심각한 거라는데 컨센서스를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열을 네, 지지하는 맞습니다. 분이건 야를 지지하는 분이건 혹은 정치를 싫어하는 분이건 떠나서 이 사건이 만약 법적으로 규명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는 데 대해서는 좀 어떤 정말 컨센서스 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심각하냐면 예. 사실은 국가는 그 영토 안에 있는 어떤 집단과 달리 합법적인 폭력 수단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 경찰, 검찰이라고 예. 하는 합법적인 폭력 수단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뭐 폭력이 나쁘다 좋다를 예, 떠나서 그렇죠. 실제로 무슨 강제력,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군이 사실 군합발로 민주주의와 그렇습니다. 인권을 짓밟았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군이 정치에 최소한 개입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건 우리 사회가 확립한 규범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경찰도 있지만 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왔던 검찰이 가장 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랫동안요. 예. 예. 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 강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독점하고 있는 강제력, 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과정,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든지 예. 또는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하는데 이 공적인 강제력을 사용했다든지 예.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런 행위라면 예. 그건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용납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혐의인가? 그러니까 이제 입증되진 않아요. 어떤 혐의인가? 총장이 관여했다는 거는 당시에 직접적인 증명을 하기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도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총장의 가족 문제, 네. 총장의 어떤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주면서 야당에 그걸 갖다 맡기고 이거를 셀프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걸 자신들이 야당에 줘서 고발을 사주시키고 야당 보고 고발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자기들이 수사하려고 네, 그러는 그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를 그 하니까 목적은 조성욱 씨에게. 지금 총장을 비호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였다면 네. 이 전체 얼개는 너무나 안 좋은 얼개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용납돼서는 안 되는 얼개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하여튼 공수처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뭐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예.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시줄 날출처럼 얽혀 있는 건데 예. 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측근을 왜 보호하려고 했느냐 예. 하면 소위 검언유착 사건. 그렇죠. MBC가 3월 31일 날 작년 3월 31일 날 검언유착 사건을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예, 보호 그게 나오고 난 이후에 소위 한동훈 검사장을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측근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실 검언유착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게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행정법원이 내온 그 1심 판결문 그 징계를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했다가 이거를 좀 취소해달라라고 했던 건에 대한 판결문을 쭉 보면요. 굉장히 긴데 한동훈 이 판결문 78페이지에 보면 당시 대검 간부들 2명이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판결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징계가 정당했다는 그 판결문을 그 말씀하시는 판결문에 보면은 재밌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김관정 차장이 압수 사실을 보고하자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압수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자 윤석열 총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총장실을 나오면서 차장 검사와 윤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서로 말을 했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사실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가? 네. 핸드폰 압수수색된 것에 충격을 받았는가? 예. 이게 이제 씨줄 날줄로 엮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이게 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처음 들었네요 오늘. 예.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씨줄 날줄로 엮이고 정황이나 또는 구조라든지 그 대검의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정책관은 차장검사급이 맞는 데인데. 예. 작년 8월 달에 이게 담당관으로 해서 그보다 한 직급 아래 말하자면 대령이 맡던 자리였는데 소령이나 중령이 맡는 자리로 자리 자체가 그 지위 자체가 그 보직의 지위가 바뀌었어요. 근데도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왜? 총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있으라 그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너 본인이 여기 좀 스스로 있어. 있거나 지금 조금 뭐 이렇게 보직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야 네가 대령인데 소령 자리에서라도 좀 있어봐. 그랬거나 아니면 제가 있겠습니다 했거나 그 정도로 어떤 긴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정서적 업무적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수사 결과 좀 네, 기다려보시죠. 오늘 좀 오늘 굉장히 궁금한 날 중에 하나인데요. 네. 대장동 수사 얘기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양대 축이라서 여권과 야권의 수사의 축이라서 어제도 본방 외전 본방에 나와서 말씀 나눴지만 이 대장동 수사에 굉장히 어떤 약간 시작부터 약간 어색한 것이 뭐냐면 배임이란 혐의가 있다고 규정을 해놓고 일단 해놓고 그 배임이 없다고 언론들은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실력 없다, 부실수사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의지 없다, 실력 없다. 근데 검찰이 이걸 자처한 거는 또 뭐냐면은 그 초기에 영장 칠 때 그때는 배임을 넣었어요. 또 몰리니까 넣어놓고 나서 수사하다 보니까 그 배임의 혐의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또 뺐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깨지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게 처음에 그 프레임에 그 본인 프레임에 너무 그 경도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뜬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이거 대선 전에 11월 5일 전에 끝내야 된다. 적어도 여당 대선 후보가 10월 10일 날 결정이 되고 야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5일 날 결정이 되니까 그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끝을 내야 된다. 수사의 결과를 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쫓기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말을 쫓아다녔습니다. 말을 쫓아다닌 것도 있고 거의 제가 보기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은 뭐냐면 일부 언론이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배임을 딱 정해놓고 영장을 쳤어요. 그러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배임을 증명하기가 이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뺐어요. 그러니까 빼니까 또 프레임 정해준 쪽에서는 야 배임 빠지면 너 무능한 거야라고 몰아붙이니까 지금 또 뭐 엉뚱하다 보기에는 산발적으로 뭐 이것저것 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임이란 것도 물론 있다면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되죠. 분명한 거는.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장난을 치고 환수를 안 해가지고 일부러 안 해서 일부러 안 해서 민간한테 이익을 몰아줬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모 과정에서 어느 한 업체를 특정한 업체를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선정 과정을 좀 장난을 쳐가지고 몰아줬거나 어떤 그 야로를 통해서 줬다. 야로라는 표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이라도 제가. 하여튼 장난을 쳐서 어느 업체에 몰아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몰아줬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줬다. 이것만 진짜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면 이게 배임인지 아닌지 100%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 가타부타 그리고 그게 나오면은 배임은 있었다 없었다 분명히 하면 검찰 수사는 정확히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이 뭐 녹음이 있다 없다 이 녹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배임의 본질은 완전히 사라지고 배임의 그 군불대기만. 그러니까 녹취록이 배임의 군불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혐의, 배임은 굉장히 중요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검찰이 거기다 매진을 하면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엉뚱하게 지금 쫓겨다니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그 합리적 의심을 벗어날 정도로 입증을 해야 비욘드 리즈너블 다우트 비욘드 리즈너블 다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합리적 의심을
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프레임이 이렇게 짜 있으니까 배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부재의 증명이 가장 어려운데 그렇죠. 배임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배임은 배임을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은 무죄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다 그렇죠. 보면 그럼 무능하다고 이제 무능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은 원래 법적 원칙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을 할 수가 없다면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답답한 거는 그 배임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 선정 과정과 초과이익 환수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장난칠 여지가 없었다. 당시로서는 이 행위는 정당한 어떤 행정적 집행 행위였다. 혹은 배임이 있었다. 이렇게 양쪽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맞습니다. 잡아놓을 놈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쪽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이 뭐 녹취가 누가 있는데 뭐 사장을 쫓아내려 그랬는데 이 사람 얘기는 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관계적인 사실에만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 대한 여론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사실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맨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배임에 대한 걸 덜컥 걸어놓고 시작을 그 프레임을 덜컥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게 안 나오니까 무능하다고 몰리고 또 그 신 변호사님도 저도 계속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그 자금의 흐름 부분. 자금의 흐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은 받아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길래 그 대가가 뭐냐? 무엇에 대한 대가? 거기는 또 한 줄도 나오는 게 없고요. 일단 돈만 묶어놨죠. 보전 조치를 해서 돈은 묶어놨는데, 근데 그 부분은 왜 50억 클럽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이거는 2020년, 21년 여기만 봐서는 안 되고요. 2015년만 봐서도 안 되고 2011년, 2009년 거기 돈이 흘러 들어간 과정. 여기서부터 쭉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봐야 이 돈 왜 최재경, 김수남, 박영수 할 것 없이 김홍일 뭐 등등 그 수많은 경찰 수뇌부가 왜 도대체 거기에서 50억 클럽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곽상도 의원은 왜 거기에서 또 50억 클럽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2009년부터 2021년간 10년을 쭉 봐야 됩니다. 저는 10년 보면 이거 규명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의 흐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초기 자금이 키넨파트너스, SK 최기현 씨, 그다음에 키넨파트너스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돈이 들어온 다음에 2017년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을 통해서 이제 7천억 원의 그 PF가 일어나기 전에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수천억 원을 또 외부에서 빌려옵니다. 그 돈의 전주는 누군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거든요. 뭐 죽어라고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를 지금 찾아 들어간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좀 어떤 그 수사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나 검찰이나. 그리고 아니 배임이 그렇게 저는 그 배임 부분도 그렇게 중요한 프레임이라면 정말 화끈하게 한번 수사를 해서 배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을 내려줘야지 검찰의 그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또는 배임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쭉 폭을 줄이면 여기까지 가면 검찰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누구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 당시의 조건에서 최선의 경영 판단을 했으면 그건 나중에 손해를 봐도 그럼 배임이 될 수가 없겠죠. 배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경영 판단의 원칙을 위배하여 이익을 줬다고 본다. 그러니까 기소하겠다. 쟁점은 법정에서 이게 경영 판단의 원칙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받고자 한다. 여기까지만 가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도 못 가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배임 프레임에 빠져서 법률상의 엄밀한 입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하여튼 뭐 이 언론의 입장에서는 배임이건 아니건 괜찮은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닌 거를 예를 들어서 맞다 그러면서 시간을 줄줄 끌면서 한 뭐 이 정치적 행위를 사실상 한다거나 혹은 맞는 걸 아니라 그러면서 질질 끌려면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거나 이게 가장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지금 그 모양새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음모와 의혹 그럼요. 예. 이 난무하게 되고 사회적 신뢰지수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 대선 국면에 아주 사소한 일들도 다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 무능해서 지금 저렇게 끌려가는 거라면 정말 그건 어떤 역사적 책임이 약간 남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예. 요즘 유권자들이 소위 모든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예. 비호감 올림픽이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이거를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를 그걸 빨리 그래야지 정리해줘야죠. 예. 호감 비호감이 아니라 그렇죠. 후보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성적 판단의 영역으로 빨리 검찰이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걸 근데 수사가 어렵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늘 이 흘러들어간 돈은 어느 쪽에서 먹었는가 이 네. 부분은 추적해 봐야 될 것이고 배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렇죠. 유동규의 배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더 올라가서 이재용 지사의 배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네. 이걸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왜냐 그건 수사가 어렵지 않은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자료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그 소환 조사가 됐고 한 명만 지금 도주한 사람이 한 명 예. 있는 거고요. 선수 이 씨라는 예. 사람 지금 도주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빨리 소환 조사 해야죠. 김건희 씨 소환 조사해서 O면 O, X면 X 결론 내려줘야 됩니다. 그 장모의 숱한 사건들도 네. 그거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근데 같은데. 뭐 최근에는 또 양평 개발 문제까지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럼 뭐 증거가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보면은 네. 어떤 영향에서 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봐준 거면은 공무원을 처벌을 하든지 빨리. 그렇죠. 근데 모든 걸 그냥 뭉개고 움켜쥐고 앉아서 깔아뭉개면서 어떤 모든 음모론만 난무하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러다가 예전에는 그랬다. 예전에 그 뭐 YS가 DJ 비자금 수사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예. 대선 끝나고 정리를 하려면 해야지. 대선 국면에서 하지 마라. 그게 마치 그 무슨 뭐 미담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물론 그 시대에는 그게 미담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 측면에서는 MB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당시에 정확히 했으면 이런 비극은 그렇죠. 발생하지 않았죠. 예. 예. 투표 직전에 털어주지 않았으면 털어줬죠. 김용판 의원이 털어주셨죠. 예. 당시 경찰청장.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네.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처벌을 안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5년 동안 해온 거죠. 10년 동안 구속될 때까지 해오게 네. 하고. 네. 그게 과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맞다 아니다를 분명히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다 그러고 네. 있으면 처벌을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법의 어떤 생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가 자꾸만 11월 4일, 뭐 11월 5일 뭐 이렇게 계속 뒤로 미루는 게 예.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후보가 되면 검찰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판단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9월 달부터 계속 왜냐하면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그때 넘어서 지금 또 왜 지금 뭐 이렇게 서둘러서 방어권을 보장 안 하느냐고 그랬다가 만약에 11월 4일 지나서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면 이거야말로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을 음모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저런 눈치 안 보고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라는 수사를 좀 직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쳤어야 될 수사가 숱하게 많은데 아직까지 하나도 결론이 나온 게 없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게 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는지 예. 장모의 그 숱한 혐의 그 맞다 틀리다 혹은 이건 아무 정리가 안 되고 가만히 그냥 네.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직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기다려 보시죠. 네, 오늘 저녁 또 내일 11월 5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기다려보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